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작년 여름 이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2기 실세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 무게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름 자체가 트럼프 주니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떤 사람이고 또 마쿠 실세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1977년생이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46, 47살이니까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령인데 네. 그 장남입니다. 네. 장남인데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고요. 첫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여동생이죠. 이방카 부부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큰 빚을 갖다가 보지는 못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1기 대선 운동 기간에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힐러리 진영을 갖다가 흠집내기 위해서 혹은 낙마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인사들을 접촉했는데 이게 러시아 스캔들로 번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기화로 해가지고 적대 국가에 어떻게 보게 되면 협력을 강화했다는 취지로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신뢰를 잃었다. 1기 때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방카 부부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2기 대선 기간 중에는 그 어떤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사실 선거 운동 자체를 갖다가 총지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가 진영에서는 마가 진영의 황태자라고 불렸을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실세 중에 실세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갖다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있잖아. 별로 이름이 없는. 네. 그분을 갖다가 부통령 후보로 천거한 인물도 바로 트럼프 주니어였고요. 로버트 케네디를 갖다가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만든 것도 네네. 이 트럼프 주니어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실세로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아버지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어요. 이제 그때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특정인을 자리에 앉힐지 아니면 백악관에서 쫓아낼지를 갖다가 스스로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을 하겠다. 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하고 블랙 리스트 백악관에 들어갈 그런 걸 갖다가 작성했다는 얘기 자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친족이라는 어떤 후광,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 통로로서의 어떤 영향력, 실세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남매 뒀잖아요. 네네. 그 5남매 중에 장남이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 정권의 인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네네, 그럼 실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공식 직책을 맡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민간인인데 네네. 그런데 2기 출범 이후에 최근에 보여지는 행태를 갖다 보면 행보를 보면 조금 많이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도사를 넘어서 보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는 어떤 전도사의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라든지 SNS 활동들, 특히 X죠. 과거에 트위터에는 1,300만 명 정도의 이런 팔로워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1,300만.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보수주의적 어떤 이념 이런 걸 갖다가 설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서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 이제 보수 성향의 벤처 캐피탈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네. 그 벤처 캐피탈 이름이 1789 캐피털이에요. 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해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걸 갖다가 의미로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벤처 캐피탈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네. 반 ESG. 다시 말해서 ESG라는 건 요즘에 어떤 경영의 어떤 조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가령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배 구조에 대한 어떤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한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이 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냐면은 애국 기업들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반 글로벌화한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들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트럼프 주니어의 어떤 정치 성향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공식적인 직책은 맡고 있지는 않지만은 팟캐스트라든지 기타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갖다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게 이제 그린란드를 갖다가 사실은 관광차 방문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팟캐스트를 찍었잖아요. 근데 그 방문한 시점이 굉장히 묘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갖다가 뭐 영유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린란드의 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들 뭐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적인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워싱턴 DC의 프라이빗 그 사교 클럽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이건 아직 예정인 거지만은 가입비가 5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억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 워싱턴 정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그들과 네트워킹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혹은 네. 새로 맺고 싶은 어떤 부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겠죠. 네. 이런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크게는 뭐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갖다 확장하려고 하는 야망들 혹은 나중에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갖다 넓히고자 하는 욕망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린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탐내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직접 갔다. 그다음에 이그제큐티브 브랜치라고 하는 네네네. 클럽을 만들어서 네. 돈 있으면 가입하고 가입하면 백악관과 네트워크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 좀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게 네네. 이렇게 대통령 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패밀리 정치가 용납이 되나 보죠. 이게 미국 보수주의들은 네네. 주로 이제 그 개신교를 갖다가 그 밑바닥에 깔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시하는 가치 자체가 사실 가족과의 어떤 화목, 가족 중심, 네. 뭐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문화의 그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일종의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들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뭐 경선 이런 거에도 봤지만 대선 후보에 일단 그 확정이 되면은 일단 가족들이 앞에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떨어진 경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인사들이 주로 이제 앞에 포진을 하는데 미국은 전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대선 그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 그 대선 후보 그 결정되고 나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그렇고 맨 앞줄에 가족들이 앉습니다. 부인, 그다음에 자식들 아니면 손자녀들까지 쭉 앞에 앉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그 족벌주의라든지 정실주의 뭐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1967년 연방법 3110조죠. 이른바 이제 네포티즘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네포티즘이라는 건 뭐 정실주의, 가족 뭐 친족주의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는 자신의 친족들을 갖다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자신이 통제가 가능한 어떤 그 지위에 그 사람을 갖다가 임명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은 미국에도 명문화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의 어떤 가족 중심, 가족을 갖다 중시하는 문화 자체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과거 이제 뭐 그 힐러리 같은 경우도 클린턴 대통령이 보건의료정책 TF 위원장으로 기용하려고 했었어요. 공식적인 직책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공화당 측에서 이제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겠죠. 안 된다고. 근데 연방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영부인은 사실상 공직자라 판단을 갖다가 이미 내렸고요. 특히 지미 카터 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각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뭐 그 대통령 대신 그 순방이라고 그러죠. 외교 순방도 대신할 정도로 네네. 영부인한테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걸 갖다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가령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식이라든지 부인의 어떤 정치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극도로 경계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좀 상당히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뭐 친족을 갖다가 이렇게 뭐 직접 뭐 그 등용하거나 아니면 이해 충돌되는 거를 갖다가 자신의 사업 혹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거침없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미국 문화에서는 가족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공사는 구분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당연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4월 29일 엊그저께죠. 한국에 왔어요. 1박 2일 짧은 일정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시기가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인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지만 관세 협상이 한미 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특별한 방한 배경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4월 29일 날 오후 6시 좀 넘어서 와서 어젯밤에 출국했으니까 30시간 머물렀죠. 30시간. 네, 굉장히 뭐 미국 내에서 바쁜 사람인데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건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를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그 정용진 그 신세계 회장하고 트럼프 주니어하고 어느 정도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정용진 회장한테 많이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한번 초청을 해다오. 그래 우리를 좀 만나게 해다오. 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실세 중에 실세, 뭐 비공식 라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쪽 실세와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하나 갖는 거. 뭐 이건 뭐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 뭐 어떤 그런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서 사실은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그 목적뿐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날 상호관세를 발표했고요. 이걸 90일 동안 일단 유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미국 측에 당근을 제시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를 얻어갈 게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했을 거고요. 오히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 쪽일 거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이번에 방한을 하면 자신이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을 거다. 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족 기업이지만 뭐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뭐 벤처 캐피탈에 대한 어떤 투자들 이런 것들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위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이니까 지금 가게 되면은 얻어갈 게 좀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뭐 시간이 가면 이제 드러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 1박 2일로 들어왔는데 네네. 그런데 조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네트 시간은 30시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밤에 왔으니까 오후에 6시에 왔으니까 네네네.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뭐 비즈니스 할 시간은 몇 시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시간 동안에 릴레이 면담이 있었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만남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5개의 기업에 20명 정도가 참여를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15개 해요. 기업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면담 시간은 한 30분에서 뭐 길면 한 1시간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가장 주목받는 인물들이 이제 한화 삼형제라고 얘기할 수가 한화, 있겠죠. 네네. 하나그룹의 삼형제. 아무래도 미국과의 어떤 현안은 굉장히 많죠. 네. 미국 조선소, 필리 조선소도 얼마 전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군함들의 그 MRO, 보통 유지보수 정비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현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그룹 내에 그 태양광 업체가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안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방산, 조선 쪽에서의 어떤 협력 뭐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이해진 씨도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인공지능하고 글로벌 이제 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쪽의 어떤 협업 그것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해진 그 네이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미국의 중고거래 사이트도 하나를 인수를 했고요. 네. 또 어차피 그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벤처 캐피탈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회사를 관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CJ 그룹의 회장은 미국의 이제 식품 회사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거죠. 미국에 네. 현재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비비고 만두라든지 뭐 특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니까 관세를 이제 그 회피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어떤 생산 같은 걸 갖다가 저울질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셀트론 회장, 그다음에 롯데지주 부사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부분의 협력을 갖다가 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 회장이라든지 LS그룹 회장, 그다음에 GS 에너지 사장들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가 또 여기 그
가서 만났다라고 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가업은 일종의 부동산 사업이니까 그쪽에 협력 방안들을 논의했을 것 같고요. 네. 의외로 이제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 회장이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했겠죠. 네. 그 벤처 기업에.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국내 4대 그룹 회장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SK, 현대차, LG그룹이 되겠죠. 이걸 갖다 곰곰이 따져보면 뭐 따로 일정기들이 굉장히 바빴다라고는 일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 협상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비선 라인과의 어떤 만남 자체가 자칫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염려 때문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한화는 아무래도 방산 쪽이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는 AI, CJ는 식품, 셀트리온은 바이오 네네. 이런 쪽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우르르 다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꾸는 꿈과 우리가 네. 꾸는 꿈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온 거는 이제 몇 가지 목적은 있겠죠. 비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 미국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혈할 거냐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의도는 서로 달랐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다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30분 내의 만남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뭐 날고기는 기업 총수들인데 이런 만남을 위해서 줄을 섰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절박한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관세수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의 실세하고의 어떤 그 의사소통 채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로비 창구로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고도 사실은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네. 사실 뭐 지금 관세 충격이 겉으로 일부계까지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죠. 가령 뭐 수출이라든지 수입이 약간 좀 늘어서 오히려 무역 수직자 같은 전분기 대비해서 좀 늘었는데 4월 달부터는 이게 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대미 수출이 6.8%가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절박하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영향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트럼프 주니어가 공식적인 직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공식 일정도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오픈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비공개, 폐쇄적으로 진행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중 채널에 대한 어떤 비판들, 네.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비판들, 이런 우려들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려 사항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비공식 채널을 갖다가 만나야지만 서로 간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가감 없는 얘기들을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그 투자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자신도 어느 정도 가감 없이 좀 어떻게 보면 격식 없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공식 협상 라인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어떤 비판 같은 거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라인은 사실은 이런 비공식적인 어떤 접촉이 돼야지 서로 간에 어떤 기업들과의 면담에서 뭐 일상적인 얘기들도 오갔겠지만은 투자에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어떤 협력에 관한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사실 이게 그 공식적인 라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게 만약에 실현이 안 됐을 때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건 비공식적으로 뭐 전혀 공개되지 않은 거가 됐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겼을 때 나중에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네. 뭐 이런 의도들도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된 거는 트럼프 주니어나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에게나 모두 다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네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떠한 실익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이제 차차 드러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아들이 온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나름대로 맞고 실세가 온 거니까 그런 어떤 신뢰성과 영향력을 갖춘 인물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다가 만들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거든요. 탑다운.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걸 갖다가 참모들의 얘기보다도 모든 걸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거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이 트럼프 주니어라든지 가족들이겠죠. 그다음에 마쿠에서 움직이고 있는 뭐 피터 나바로라든지 뭐 베센트 장관, 뭐 일론 머스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채널 하나 만들었다는 게 뭐 제일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 뭐 거듭 얘기하자면 의심도 어느 정도 있는 건 틀림없는 거죠. 그는 뭐 철저한 민간인이잖아요. 아무런 공식적인 어떤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정치적 오해를 사기 싫었던 모양새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거나 비선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이기 싫었던 것들도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에 어떤 면담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철저히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떤 모습들도 한견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은 좀 우려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분명한 거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비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소통 채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전달을 받는 어떤 채널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 우리 기업들과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